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은입니다. 재개발하면요. 흔히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내부를 보면 정말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할 주택들, 다세대 주택, 이런 단독주택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요, 내년부터 이 노후화된 주택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절반 정도는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혹시나 내가 가진 주택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 많이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02) 2077-6330번 여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화 받을 거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예요. 여기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역시 문자 하나하나 열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네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집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 네. 가운데서 1년 동안 올 한 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년 만에 최고치? 네. 이랬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네. 전 그래도 생각받고 체감 정도는 아직 좀 좋아졌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 거래량은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 여러 가지를 폈잖아요. LGBTI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급매물권 소지는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정말 집을 팔고 싶은데 수요자도 없어갖고 못 팔다가 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급하신 분들은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매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미분양 주택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지방이랑 모든 게 다 합쳐진 거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집값에 대한 앞으로 오를 것이냐에 대한 전망도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요, 집값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상승세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원래는 전세 3억이고 매가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 이러하니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갔더니 4억 천에 거래를 해도 수요자가 잠시 동안 반짝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또 전체를 뚫림으로 인해서 3, 4천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조금씩 지역별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하고 또 서울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내년을 지금 이제 예상하는 가운데 거의 1.8%에서 2%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 또 전세값도 같이 오를 것이다. 퍼센트지로 봤을 때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또 가격이 오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전세입 들어가신 분들이 또 매매를 전환될 공산이 큰 곳도 굉장히 많죠.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요. 근데 이게 평균치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크고 또 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이런 것들 저희가 그리고 석 가르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 오늘도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2077-6330번 지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걸려오는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지 몰랐어요. 네, 시청자님 맞아요. 네. 네, 전주인데요. 양천구 목동 549번지 목동 금호 베스트빌인데요. 네, 목동 금호 베스트빌. 베스트빌, 네, 38평, 네. 26년에 샀는데요. 네네. 2006년도에. 향후, 예. 네, 향후 미래 가치는 어떤가 하고, 매도 시기는 언제쯤 좋은가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등촌동에 지금 자리 잡힌 아파트 같아요. 말은 이제 목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롯데 캐슬도 있고 그러던데, 거기가 네, 옆에가. 맞습니다. 제가 예,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네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요. 이렇게 등촌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걸 조금만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하는 곳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캐슬이 요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시청자분의 물건은 이렇게 금호 베스트빌, 염창역이 있고 내려가면 전철역, 등촌역도 있고 이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지리적 여건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강남으로 나갈 수 있는 88을 탈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 여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물건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길 자체가 바로 전철도 있지만요. 이렇게 올림픽대로 바로 탈 수 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목동 신시가지에서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는 데만 아침 러시아 시간에 30분 이상이 걸려요. 여기 나오는 데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건 뭐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아파트 비례 같이. 예, 이것을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걸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매도 시기도 이제 물어보고 예. 향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그거 묻고 싶어서요. 여기 이제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가가 한 1,100만 원대 하거든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의 물건이 그 시세는 현재 시세는 언제쯤 가는 거예요? 네. 현재 시세는 얼마쯤 가요? 거기가요? 예, 평당 한 1,100 요? 1,100 정도 합니다. 1,100 정도. 1,100 이요? 예, 1,100 예. 정도.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이렇게 1,100 정도 하는데 세대수를 따지면 2002년도에 지어졌고 그리고 한 500여 세대 이렇게 되는데 예. 말씀하신 옆에 그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지어진 지가 2005년도면서 이것은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데 매가가 지금 1,400대 이상 넘어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나 뭘로 봤을 때요. 5억대 후반, 그 중후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따지자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은 4억 2천대. 그리고 롯데캐슬은 5억 5천부터 후반대.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되게 실속 있는 아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뭐 연식이 좀 빠지긴 하지만 굉장히 싼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면. 그러니까 차익이 더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좀 보기 어렵지만 차익을 별로 안 났어요. 4억에 샀다고 하던데 저희 딸이 산 건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차익이 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실속 있는 아파트예요. 실거주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기보다는 실거주자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긴 굉장히 좋지만 차익을 보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데로 갈아타셔야 되겠죠. 차익을 더 보시려면. 하지만 굉장히 실속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도한다면 어느 때가 좋을까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떤 따로 매도 시기가 없어요. 예,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으면 적당한 게 파는 게 가장 좋죠. 예. 2006년 샀으니까 지금 올해 되는데 4억에 샀는데 2천만 원 올랐네요. 네, 너무 아쉽죠. 그동안에 이제 거주를 하셨으면 저렴한 가격에 싸게 잘 했다 이걸로 만족을 하셔야 되겠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들은 안 하니까 그게. 차익을 내기엔 좀 역부족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곳이죠. 우리 시청자님이 대대시장 옆에가 생각했던 있고. 거. 예? 네, 시청자님? 대대시장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유,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살기 좋아요. 하지만 차익을 더 목적으로 하신다면 매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점핑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분명히 괜찮긴 감사합니다. 한데 우리 시청자님 네. 생각보다는 못 미쳐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동 다녀왔어요. 자,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곳 궁금하여서요? 제가 용산구 보광동에 신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년 전에요,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이거를 매각을 하고, 좀 아쉽지만 매각을 하고, 그 근방에 있는 삼성 리버빌 아파트, 예. 그쪽으로 이사를 봄에 좀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고 계시는 신동아 아파트에서 삼성 리버빌 아파트 그 인근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뭐 적절한 선택인 것인가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신하선 네네. 대표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좋은 동네인데, 한남동 아주 좋은 곳이죠. 예. 지금 아마 지금 11월 10일쯤에 총회가 있었을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때문에. 뭐, 받아봤어요. 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싸우다가 이제는 같이 하기로 사구역이랑 합쳐져서 이제는 뭐 조합 설립을 뭐 말씀하시기로는 그쪽에서는 뭐 12월 달이나 나지 않겠냐, 인가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현재 시가가 한 7억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평수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분이 지금 35평형이면 10평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가. 근데 10평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가치 인정을 받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건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 또 어차피 지금 신동 아파트가 최고 가격이 7억 5천 이상은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억이면 지금 그래도 읽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7억 5천이 언제가 7억 그 최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좀 빠진 아니, 다음에. 8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8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호가. 호가, 호가고,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간 적이 없는데, 우선은, 지금 7억 되면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분위기는. 이제, 현장이 돌아가는구나 하니까 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세로 치자 그러면 한 3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현찰을 한 4억 정도 넣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좀 가긴 해요. 이 집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뒤로 한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이 살려고 하는 주택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지도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신동아 패밀리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움직이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삼성 리버빌 아파트, 지금, 맞죠? 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뭐 굉장히 물가 쪽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바이죠, 언덕이죠. 길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물가 쪽 아파트 치고 그렇게 인정받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신동아 패밀리에서 삼성 리버빌로 가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만약에 평형이 좀 넓은 걸 하셔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근처에 한남역 쪽에 가시면은 동원 베네스트빌이라는 주택도 있고 그쪽에 가시게 되면 한남역 바로 넘어서 가는데 지금 7억 정도면은요 한 38평형대 비슷한 거 사실 수도 있어요. 35평형대. 그러니까 저희는요, 선생님,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네네. 신동한테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자 부담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셔야 되는군요. 그래서, 네네. 삼성 아파트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그 지도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남동 쪽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한남역 쪽이에요. 한남역 쪽에 아마 전용이 지금 식구랑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용이 최소한 25평이 돼야 되시나요? 내 식구니까 지금 살던 데가 35평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25평. 그럼 한남역에서는 35평이죠, 35평. 그렇죠. 한남역 쪽에서는 25평, 아니 35평, 전용 25평 되는 거 하려 그러면 어차피 6, 7억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동호대교를 지나자 보면 금호역이 있어요. 금호역. 금호역 쪽에 보시게 되면, 독특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6억대에 잘하면 30평대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금호역 근처에 보시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긴 한데 롯데캐슬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과 우연히 일친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네네 거기 4억 3천짜리가 있어요. 4억 8천짜리 30평대가 여기 다 제가 가서 부동산 그 시장 조사 다 해봤거든요. 여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중에 지금 그걸 보셨나요? 롯데 아파트를? 네. 가서 롯데 캡슐 가서 직접 봤어요, 제가. 예. 4억 한 8천대 9천대면요. 위치도 훌륭하지만 여기 전체가 주변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7억대, 6억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 있게 가시려면 그렇게 가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 더 좋은 지역은 없어요. 저도 여기가
저기 바로 그 공허역 바로 입구고 롯데 네네. 캐슬 직접 가다 보니까 조용하고 분위기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네네네.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나 홀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지역에서 안 읽어주는 게 있지만 굉장히 세속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동호대교 지나자마자 그 정도 평형의 단일 평형 대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그리고 다른 데가 6억에서 7억 하는데 혼자 4억 8천대 5억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한 주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 다른 데도 오르면 여기도 좀 오를까요?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근데 편리하게 투자하셔가지고 어차피 투자금액 5억대 미만이니까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내 식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강남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매도할 때 본인이 주고 들어간 가격만큼은 받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세 비율이 8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도하시기도 좋겠지만은요. 그 전세입자들이 사기도 해요. 전세가 엄청 세더라고요. 예, 높아요. 물건도 네.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역으로 얘기하자면 거주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올 여름에 거기 가서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그거를 매입하시는 게 훨씬 실속 있으실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면. 우리 삼성 시청자님 아파트 그래도 꼭 입어줄까요? 다녀오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반가우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삼성 리버젠 아파트가 옥수 리버젠이 거기서 1등이고요. 그 위에 옥수 13구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왕십리까지도 좀 타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데는 옥수 리버젠지 연예인분들도 사시고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 바로 근처인데요. 중요한 거는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2호선 전철역에서 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주하시는 데 가깝네요. 굉장히 좋죠. 예. 네. 네, 죄송한데 삼성 선생님, 리버빌은 네. 삼성 리버빌 가지 말라 했죠.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금액이 다 6, 7억대예요. 7억대, 8억대. 안 맞으세요. 우리 금전적 그건 여유랑. 아는데요. 저희가 신동아가 올라가면은 저는 좀 약간 신동아에서 이사 가는 게 조금 나중에 그 전망도 괜찮은데 금전적으로 제가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네네. 삼성 아파트로 가면은 조금 지출을 좀 줄이면서 거주하고 나중에 주거하고 같이 투자하고 거주하고 같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게 네네. 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분리를 하세요. 5억 들어가신 다음에 나머지 2억 가지고 다른 거 투자하시면 차익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만약에 시청자님, 저희가 뒤 시청자님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셔서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한번 꼭 참석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아쉬워요. 예. 그래도 일단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얘기가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네. 뒷분, 죄송합니다. 빨리 받아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 어느 곳 저희 봐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성북구 종암동 네. SK 2차 뷰 아파트 32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또 지금 미아리 그 롯데캐슬 네. 그 꿈의숲 옆에요. 예. 거기 이제 25평을 그냥 받았어요. 저희 아. 집을. 네. 네, 근데 그 집은 이제 분양가가 지금 3억 3천이 넘고요. 예. 지금 이 집은 이제 3억 6천인가 8천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데 제가 빚이 한 2억 4천 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지금 저 미아리는 이제 땅 파고요. 여기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전 때문에 나이도 있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그 빚 때문에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양도세 문제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평수가 작아도 값이 높고 이건 평수가 좀 커도 4년 전이니까 좀 값이 좀 쌌었잖아요. 둘 중에 그러니까 어떤 참, 걸 네. 먼저 팔아야 어느 될까? 거를 양도세 문제인데 네. 어느 거를 이제 한 2년 후에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그렇죠. 예. 전문가한테 상담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융자 이 부분과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한번 점검해 네.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시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그 기존에 종암동에 있는 주택을 사시고 나서 지금 분양권을 매입하신 거죠? 우리 집으로 이제 그 분양을 받으면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갖다 분양받는 빚을 졌죠. 아, 원래 네. 이제 입주권을 갖고 계셨구나. 그죠? 예. 그 상태에서 받았는데 예. 지금 그 꿈의 숲 옆에 근처에 있잖아요, 주택이. 예.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의 물건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꿈의 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숲 옆에 근처에 이제 주택이 있게 돼요. 예, 네. 롯데캐슬,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예. 전철하고도 조금 멀고요. 예. 그죠? 그리고 주변에 뭐 신축 주택이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인기가 있을 거예요. 잠깐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땅을 파거든요. 중요한 건 초장에 조금 인기가 있을 거니까 피가 예.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예. 프리미엄이 붙으면 미아동 거를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미아동 거를요? 네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는 예. 위치가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도 그 미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종암 2차가요. 요렇게 위치도 되게 훌륭하고 전철역도 좀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철역은 기름동이나 미아상거리까지 가야 돼요. 네네네 다 같이 다 갈 수가 있죠. 이렇게 다 예. 가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아파트 자체가 그 좋은 위치에 그래도 미아동보다는 훨씬 좋은 곳에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매가가 지금 그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된 신축이잖아요. 그죠? 예, 예. 2010년도쯤 됐으니까 굳이 4년 됐어요. 4년. 네네 그쪽에 그 세대수도 그렇고 미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미아에 있는 거는 처음에는 분위기 좀 탈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예, 예. 분위기 좀 타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만 그쪽 주변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인기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 때문에 나는 큰 걸 팔고 작은 걸 가면은 좀 자식들한테 조금 그렇게 해서 혹시 꼭 다 갈아타야 된다 그러시면요. 예, 그럴까. 그 전철역 가까운 데로 가세요. 전철역 가까운 전철역 데로. 가까운 데.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예, 예. 네, 그러니까 미아에 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예, 예. 뭐 공기 좋고 이런 건 있는데 뭐 예. 전철 타고 이런 부분이랑 너무 멀어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예. 매수자의 마음은 거의 똑같아요.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기 근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갖고 네네.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기순이 그냥 있고, 예, 매도하세요. 그래서- 예, 매도하시고, 그리고 예. 종암동 주택에 대해서도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형을 줄여야 되면은, 예. 둘 다 이제 매도를 하는데, 예. 미아동 거는 분위기 좀 탈 때, 그때 프리미엄 좀 받고 매도하시고, 그 예. 다음에 이제 종암동 거 같은 경우 차분히 내가 갈 주택을 시장 조사를 해서 25평으로 갈아탈 거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실게,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어떻게 할지 예. 시청자님 딱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예, 예. 네, 2년 동안 도움 열심히 되시길. 고민해봐야죠. 오늘 투데이 방송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 네. 전화 주세요. 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도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5487번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부동산 법안 중에 재건축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재건축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강남에 30년 정도 된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떨까요, 대표님? 괜찮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재건축 연합만 보고 갔을 때는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사시는 거는 괜찮긴 한데요. 네. 지금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의 차이를 떠나서 어차피 재건축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를 풀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좋아지는 시장, 재건축 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뭐 지금 다 없어져서 시장이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30평을 잘못 사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가가 실제로 8억에서 9억이에요. 8억에서 9억인데 강남의 중요 지역에 있는데 매입했는데 괜찮나요? 라고 이제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물어보셨는데 네.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재건축 주택을 사시면서 전혀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30년 됐으니까 사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괜찮겠지. 네, 이런 하고 생각. 사셨는데 어. 지분이 거기 9평이에요. 9평. 아. 그러니까 그런 평당 우리가 160%로 최고로 무상 지분을 계산을 한다고 해도 네. 평당 7천만 원 이상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네. 분담금까지 한 3, 4억 낸다고 했을 때
25평 아파트를 한 13, 14억에 사는 꼴이거든요. 이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지역별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또 지분이 어떠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조합장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연안 가지고만 사면 안 돼요. 목동이나 상계동이 연안 때문에 거래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혼자서만 판단을 내리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 보면은 그렇죠. 좀 예.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신한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과 세테크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찾으러 가볼게요. 2077-6394번입니다. 6394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부자아파트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용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매물 좀 찾으러 나서 볼게요. 이내용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암사동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위치한 초여세권 매물입니다. 저평가가 된 곳이고요. 호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전세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암사동? 암사동입니다. 네. 잠시 네. 뒤에 저희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양팔석 대표께서는 오늘 두 개의 매물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 강남의 끝자락이긴 하지만은요, 현재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팔고자 할 때 많은 매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것, 그래야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원룸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업무단지 그런 어떤 그런 개발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고, 개발이면 개발, 임대 수요면 임대 수요, 또 자체의 재개발이면 재개발,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미래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크게 바라는 곳, 바로 용산구 효창동 원룸 다세대 주택 소개합니다. 저희 이렇게 3개 매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맨 첫 번째 매물 서초구 양재동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역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을까요? 잠시 뒤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6,8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3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가면 될까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3개월 남았고요. 바로 개포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28,700세대가
준비 중인데요. 그중에서 저층 아파트 단지 5층 30년 이상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실전용 면적 9평에서부터 13평 사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소유주, 즉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 30%, 나머지는 세입자들입니다. 자, 재건축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주변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더 들어갈 수 없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바로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 최적지가 바로 이곳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부한 임대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재벌 우리나라 2위 그룹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의 본사가 있고요. 또 2만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합니다. LG전자 기술연구소와 LG전자의 기술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만 10,000명. KT기술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합쳐서 약 한 12,000명. 거기다가 내년 말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R&D 센터가 우면동에 들어오게 되죠. 그랬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바로 두뇌들 1만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양재동 주변에는요, 2만 명의 연구원들과 더불어 IT, BT 벤처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자, 세 번째,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양재동에 있는 소재한 이 매물 자체가 아주 초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5천만 원 밑에 강남에서는 쉽게 만나보지 못하죠. 바로 이 저렴한 분양가 덕에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초역세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이 매물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자, 아침이면은요, 서울 수도권으로 출근하기 위한 행렬들, 즉 통근버스가 쭉 줄지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양재동 AT센터 앞입니다. 바로 양재 IC를 통해서 출근하는 그 행렬들, 많은 젊은이들, 또 IT, BT, 벤처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입지 여건이 좋고요. 개발이면 개발이 계속 한참 진행되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건축 후광 효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이라고 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주변에 개발 호재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점검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개포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4만 세대로 되는 신도시급이죠. 이제 시형 아파트와 2단지, 3단지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으로의 이주 수요 때문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고요. 2015년 말 바로 삼성전자의 R&D 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때 여기 또한 10,000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양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현재도 아파트라든가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가 되지 않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컨셉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단단하고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강남 순환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또 롯데칠성부지의 개발이라든가 국제유로 복합지구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둘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한번 볼까요? 이 실거주 매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임대 수요층들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매물인지 저희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준공 연도가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준공이 완료된 거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완공이 됐고요. 2014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5층 중에 소개해드린 매물은 2층이 되겠습니다. 총 16세대로 구성되는데 원룸 풀옵션. 자, 7평 정도의 실전용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보통 7평이면 굉장히 넓은 규모, 즉 분리형 원룸도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 젊은 세대들 그냥 오픈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부 잘 그 시스템 자체가 빌트인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외관 또한 아주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과 또 그 출입문이 있는데 여기는 CCTV 설치돼서 외부인 출입 원천적으로 차단되고요.
여성 임차인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범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물 저희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보고 있고요. 가격 한번 보러 갈게요. 매물 가격 어떻게 됩니까? 예, 주변 시세 1억 8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여기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 내지는 2천에 70만 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 확정부 보증부 즉 잔금 확정부를 예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십시오. 대출 1억 1,500을 활용하시게 되면은요. 보증금 1,000이나 2,000을 했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4,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4,300만 원을 투자를 해 놓으시고요.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총 얻는 수익이 550만 원대에 가깝기 때문에요. 수익률로 보면 13%에 이르는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이 매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면 좀 괜찮을지, 또 혹시 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이 매물은요 월 정기적인 수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남이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또 수익이 높기 때문에 또 안정적이고요. 그러면서도 미래 커다란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매물이 되는데, 다만 요 근래 들어와서 원룸 공급에 대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려들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은요 이곳 양재동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 정보 확인할게요. 이번엔 이내윤 소장님의 매물 암사동으로 가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이에요.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 건물인데요. 6층 건물 가운데 6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내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내윤 소장님과 말씀 나눠볼게요. 소장님, 이 매물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여기도 이 재건축 지역에 많이 있는 곳입니다. 공덕하고요. 그다음에 개포하고 이 천호 뉴타운 이 재건축 단지들이 한 약 3만 세대 중에 이 세입자가 한 70%이고요. 이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주를 수요자들이 대부분 인근에 있는 이 암사동 빌라하고 다세대를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 전세값이 한 1억에서 한 3억대 정도면 매매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동구의 이 재건축 아파트 값하고요, 이 빌라 전세값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강동구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대안보다는 빌라하고 이 다세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암사동은요, 이 매매가 대비해 이 전세가가 비율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 높고요. 지금 현재 전세 비율이 85%에서 90%가 지금 형성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암사동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 호재가 있는 곳. 그래서 이 교합 집합으로 하면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한강다리에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풍부한 그 유동 인구하고요, 이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이 지역 부천으로 대부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청담하고요, 압구정, 그다음에 그 반포, 잠실, 그다음에 공덕하고 합정 등 이 서울 강남북의 주요 부천들이 대부분의 이 한강다리와 인접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니까 역은 암사역입니다. 8호선이죠. 그리고 인근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 좀 더 들여다봐 주세요. 네, 지하철 이 8호선의 암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한정거장이면 천호역을 한정거장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하고요, 종로, 여의도 등 이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대로하고요, 천호대로 등 이 도로에 가까워 이 차량을 이용 시에는
강남 지역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하고요, 천호공원, 그다음에 선사 유적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중고교가 있고요, 그 유해 시설물이 없는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 현대백화점하고요, 암사시장,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이 인접해 위치해 있어서 이 2, 3인 가족의 생활 편의성을 갖춘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암사대교인데요. 이 천호대교하고 올림픽대교하고 이 강동대교, 대부분이 이 교통이 집중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지금 된 상태에서 이 구리 암사대교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동부권 이동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풍부해지고요. 주변 상권 이 개발이 인한 이 프리미엄까지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재건축 소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곳이에요. 대체 그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네. 밖에 뭐 호재들 또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네, 이 지역은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덕하고 든촌하고 천호 이 재건축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강동구도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 이렇게 재건축 못지않게 지금 대규모의 이주 수요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합해서 약 2만 세대가 이 넘는 이주를 이제 순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또 연장이 있죠. 지하철 암사역에서 이 구리를 거쳐서 이 남양주 별내지구 신도시까지 이 내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암사대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교가 이제 연장이 돼서 이 동부권 이동이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이 주변 상권이 한강 프리미엄까지 톡톡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덕지구 개발과 더불어 강일지구의 인근에는 이 산업 업무단지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가치도 기대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3만 8천 세대를 수용하고 있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하고요, 15,000명을 수용하고 있는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16,000 수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을 이 단지 개발과 강일하고 삼성 단지를 구축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이 세스콘하고요, 이 세종텔레콤하고 나이스 홀딩스를 이 대기업이 입점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어떤 특징을 가진 건물일까요?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올해 12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된 매물입니다. 네. 총 10세대고요. 그 방은 2개의 거실,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고요.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이 투룸은 이 베란다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에는 이 야외 베란다가 한 넓게 한 3평 넘게 있어 다용도실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 사면은 대리석이고요. 그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그 내부 인테리어는 거주한 사람이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요,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 전기 절감을 위해 이 태양열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LED 전등, 그다음에 이제 천장 시스템 에어컨하고요, CCTV 보안문, 그다음에 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무인 택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를 위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않는 이 다세대 저렴한 관리비를 동시에 갖춘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지금 임대가액은 1억 9천만 원이라 실투자 금액이 한 1억 3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월세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시면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공제를 하시고 연순 수익이 39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그 은행 금리보다 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 투자 시 유의점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본 매물은 선분양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준공이 다 떨어진 매물이고요. 그래서 안에 바깥에 현장하고요, 이 안에 내부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암사동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효창동 갈게요.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될 전망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00만 원 해서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양 대표님의 매물이에요. 대표님 추천 포인트 딱딱 집어주시죠. 네, 2,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미래 가치 크게 높은 용산에 내 둥지를 마련할 수 있는 가격이 2,500만 원. 그러면서도 2,500만 원 묻어놓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자 제외하고 총 얻어가시는 수입 자체가 330만 원, 즉 13%대를 넘어서는 높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한강 종합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그런 그 기대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도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 재개발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요.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효창 4구역의 이주 수요가 바로 이주 수요의 최적 후보지가 바로 이곳 효창동에 있는 본매물이 소재한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주변 지역에 뭐가 있나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더블 역세권이죠. 효창공원암역 도보로 4분. 자, 7, 8분을 걸어가시게 되면은요. 쿼드러플 역세권 공덕역입니다. 여기는 경의선, 공항철도, 전철 5호선, 6호선 4개의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자, 용산은 주변이 전부 개발밭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미래 강남에 20, 30년 전에 입점하지 못했다면 이제 용산의 문을 두드립시오. 분명한 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효창동인데요. 학교면 학교, 자연환경이면 자연환경, 개발이면 개발, 교통환경이면 교통환경 이런 것들을 두루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효창동이라 하겠습니다. 개발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개발 호재들 좀 점검해 주세요.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강 종합 개발의 그 중심축은요. 용산, 반포, 성수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용산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두 번째는요. 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 2018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용산 전자상간의 구터미널 부지에 1,800실금의 특급 호텔이 지금 착착착 공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용산 민족공원이 바로 2016년에 미군 부대가 떠나고 난 지에 들어서게 되죠. 경의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구간의 공원화, 효창 4호구역의 재개발 구역의 이주, 자, 자체의 그 다음 차기의 재개발 구역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으면서도요.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이 용산 지역의 소액의 투자금으로는 사실은 두드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격대가 상당 부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 여건에서부터 개발 호재까지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이제 건물 특징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6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될 선분양 매물입니다. 어떻게 지어져요? 그렇습니다. 선분양이다 보니까요. 건물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역은요. 신축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용산은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축이 있다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매물은요. 엘리베이터 있죠. 자, 주차장. 요즘 원룸, 투룸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2개 층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세대당 120%의 주차장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설계사와 시공사가 바로 건물을 짓고 또 디자인했기 때문에 더욱 그 품격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총 20세대 중에 5층 중에 있는 5층 원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실전용 면적이 6.5평. 자, 가격에 비해서 아주 가격이 착한데요. 실면적에 이 안에는 원룸 풀옵션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들이 전부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거 생활이 아주 편한 주변에 공동역 주변에 이런 원룸 주택 실제 이 6.5평보다 작은 6평에 불과한데도요.
분양가 자체가 2억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매물은 매우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가격이 착한지 보자고요. 주변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 매물일까요? 매매 가격 알려주세요. 네, 매매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500원 내십시오. 예, 1억 5천만 네.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 정도 면적이라고 하면은 1억 8천, 1억 9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전세 보증금 전세로 놓으시지 마세요. 이건 월세로 충분합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일 때도 충분히 되는데요. 임대로 놓으실 때 2천만 원에 6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 1억 500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투자하시고 60만 원 받아서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얻는 수익 330만 원. 즉 2,500만 원 넣고 330만 원. 수익률은 13%대에 이르는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매물도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인지 또 유의할 점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세요. 네, 용산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실 줄 아는 분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 유의점, 바로 아직 지어지지 않은 매물이기 때문에요. 옆에 보시면은 같은 시공사가 건축한 건물, 새 건물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매물 저희 정보 다 훑어봤습니다. 효창동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했고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고요. 저희 양팔숙 대표님 무료 세미나 지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설계 챙겨드리고 있어요.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4번으로 전화 받는다는 거, 여기로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갑진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내훈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